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일 새벽 6시 30분입니다. 오늘의 탑 뉴스, 세계의 탑 뉴스는 뭐냐 하면은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이틀 전에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4개 지역이 러시아로 병합되었다고 선언한 직후에 우크라이나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즉 리만이라는 도시가 우크라이나 군에 포위가 되었습니다. 거기 주둔하고 있던 5,000명의 러시아 군이 후퇴하고 있다, 철수하고 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패배를 자인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측의 발표에 의하면 포위되었다는 겁니다. 자, 5,000명이 그러면은 항복하느냐 탈출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 리만이라는 도시는 우크라이나의 동북 지역에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모스크바에서 동부 전선에 물자를 보내려면은 이 철로망의 허브에 해당하는 리만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을 장악하고 있던 러시아 군대가 포위가 되었다는 겁니다. 포위가 되니까 러시아 군에서 우리가 철수할 테니까 공격하지 말라고 우크라이나 군에 협상을 제안했지만은 우크라이나 군이 그것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 측은 지금 철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철수가 실패할 가능성도 있고 포위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항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철수하는 그 루트가 하나 살아남아 있지만은 그게 또 우크라이나 군의 대포 사정거리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군이 리만 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소탕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푸틴의 뺨을 때리는 거죠. 푸틴은 이틀 전에 4개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러시아와 합병하지 않은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하면서 쇼를 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축제를 했습니다. 그 직후에 이런 일이 전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몰리면은 푸틴이 전술핵을 쓸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술핵 쓰겠다는 암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황이 불리해지니까 푸틴 측에 서 있는 체첸 공화국의 지도자 카디로프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서방 사람들 의식할 필요 없다. 이럴 때 핵무기를 써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지구상에서 핵무기를 재래식 무기를 가진 부대를 향해서 써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니까요. 이게 바로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에 핵전쟁에 가장 가까이 지금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푸틴은 어떻게 보면은 상처받은 맹수입니다. 이 맹수가 상처를 입으면은 위험합니다. 이길 때의 푸틴보다는 질 때의 푸틴이 더 위험하다는 게 바로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러시아 관영 방송은 이 패전을 인정을 하면서 적이 서방제 대포와 나토의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다는 고백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태와 연동되어 가지고 지금 러시아 사람들의 해외 탈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가 조지아
조지아라고 하면은 저 미국 조지아가 아닙니다. 스펠링은 똑같은데 러시아 밑에 있는 그 산악지방 그루지아를 조지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루지아 사람들이 그루지아라고 부르지 말라. 그건 러시아 용법이다. 조지아라고 불러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조지아라고 불러야 됩니다. 이 조지아 출신의 제일 문제적 인물이 두 사람이 있죠. 스탈린과 그 비밀경찰 두목이었던 베리아. 나중에 숙청됩니다만은 이 그루지아로 통하는 길이 지금 차량이 수십 킬로미터나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출 러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자가 거기 가서 인터뷰를 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왜 탈출을 하려고 하느냐. 거기는 전문직 종사자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차를 몰고 거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군인들에게 경찰에게 뇌물을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은 그 국경이 막히지 않으니까 최후의 기대를 걸고 지금 하루에 10,000명씩 조지아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며칠 사이라는 것은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강제 징집을 하고 있는 그 사이에 20만 명 이상이 탈출을 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병합을 국제사회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라는 거죠. illegal annexation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반드시 앞에 언론이 불법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illegal annexation, illegal 병합에 대해서 젤렌스키가 비장의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즉 우리는 나토에 가입 신청서를 내겠다고 합니다. 나토에 가입 신청서를 내면 물론 심의하는 기관이 있죠. 나토에 가입 신청서를 낼 때 긴급 사안으로 처리하도록 요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나토 지금 가입 국가가 30개 나라입니다. 가입하려면 30개 나라가 더 동의를 해야 되고 그 절차가 시간이 걸립니다. 최근에 가입하겠다고 한 나라가 두 나라죠. 스웨덴과 핀란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두 나라가 가입 신청을 했고 터키가 좀 부정적입니다. 협상이 진행 중인데 가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될 때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나토국으로 받아들여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만약 그 뒤에 러시아가 계속 우크라이나 공격을 하면은 나토가 군사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는 병력을 보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상한 대치, 위험한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푸틴은 핵무기를 쓰는 카드가 있고 젤렌스키는 나토에 가입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지금 워싱턴에서는 이 전술핵을 쓸 가능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술핵은 위력이 약하고 대신 방사능 누출이 적은 무기입니다. 도시를 하나 날려버리는 핵폭탄은 그건 쓸 수가 없죠. 그러나 전술핵이니까 전선에서 한 연대 규모의 부대를 때린다든지 사단사령부를 때린다든지 군인들 밀집 지역을 때린다든지 해가지고 한 2-3천 명 또는 10,000명 정도를 몰살시키는 정도의 전술핵은 써도 되지 않느냐. 근데 러시아는 이미 군 교리에다가 전술핵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전술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한 달 전부터 기습 공격을 통해서 약 1만 평방킬로미터를 수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4개 지역을 병합시켰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 4개 지역의 면적이
9만 평방킬로미터, 약 남한 정도 됩니다. 남한 정도 되고, 이 우크라이나가 약 40만 약 5, 60만 평방킬로미터니까 그 중에 약 한 17, 8% 되는 면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철수하기로 하고 우크라이나 군이 들어가고 있는 리만이라는 도시도 그 병합된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푸틴은 러시아 영토를 지금 우크라이나에 빼앗기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참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협상이 물밑에서 시작돼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압력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너무 위험하다. 그럼 이게 협상이 되느냐? 현 위치 휴전이냐?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 절대 휴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사태는 아슬아슬합니다.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핵전쟁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핵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전술핵을 썼을 때 미국이 러시아에 어떤 보복을 하느냐? 미국이 핵을 쓰느냐? 현재의 비례관계로서는 전술핵을 썼는데 미국이 러시아를 핵으로 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크라이나의 패전을 방관할 것이냐? 그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외교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전쟁과 외교가 같이 병행하면은 결국 어디서 결판이 나느냐 하면은 전선에서 결판이 납니다. 감사합니다.